법원행정처장님, 예. 검찰이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거의 그냥 논스톱으로 다 발부하고 있더라고요. 처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또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 전체적인 법관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압수수색 영장이 특히 개인적인 기본권 굉장히 중요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또 이제 피고인의 다른 부수적인 이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까 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기각률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조사를 한번 다음에 그래서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의 다 발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통화 기록 이런 것도요. 거의 뭐 다 해주더라고요.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만 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거의 논스톱으로 그냥 거의 100% 발부하던데 저는 그것도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수처장님, 네. 제가 지금 법원행정처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이종섭 장관 압수수색 영장 하면 법원에 다 발부해 줄 겁니다. 발부 안 될까봐 지금 압수수색 영장 신청 안 하는 겁니까? 거의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거의 해주고 있고 쉬워요. 그거 왜 안 합니까? 신청해보세요. 금방 해줘요.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압수수색의 대마왕이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기도 해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국정 철학일 거예요. 영장 압수수색 철학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발부하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 내역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기뻐할 겁니다. 대통령 국정 철학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시고 발부받고 통화기록 확보해서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일이라니까요.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처장님,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귀한 말씀 유념해서 수사에 적극 맞아요. 제가 귀한 활용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예, 겁니다. 대통령도 싫어하지 않을 일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압수수색 영장 자꾸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받아서 대통령 국방장관 통화기록 확보해서 수사하고 대통령도 소환하고 대통령이 좋아할 일이라니까요.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내용들이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우리 공수처장님도 판사 출신이시죠? 네. 예, 이렇게 지기현 판사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산입 불산입 해본 적 있어요? 뭐 형사재판에서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날 계산법에 의해서 대법원이 그 하급심의 판결을 수긍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지되는 지금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해가 안 해서 판시를 안 했다는 것이지 날로 계산할 거는 하고 그렇게 실무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와 같은 그런 판단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죠? 지금 시간과 날짜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있냐고요, 10시간 30 없냐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없죠. 한 번도 없죠.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판단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체포 적부심도 그 산입하지 않고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해 버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법무부 차관도 법원행정처장도 공수처장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국민 여러분께 꼭 알립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한테 적용한다고 법원의 직위원 그리고 검찰의 심우정 다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걸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고 이건 역사가 꼭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서 이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게 즉시항고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했습니다. 근데 법무부 차관은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꼭 기록해 두겠습니다. 자, 박세현 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밝혔어요? 안 대검과 밝혔어요? 특수본의 의견을 조율했고 결과적으로는 특수본에서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특수본에서도 자, 그럼 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을 의견 조율해서 그 지휘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한 지휘. 검찰청법 특수본 내규의 그 특수본 운영 지침에 의하면 거긴 지휘할 수가 없어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를 보고할 뿐이에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특수본 예. 운영 지침 알아요, 압니다. 몰라요? 2001년도 알죠? 이용호 게이트 때 만들어진 자, 거죠. 특수본 네네. 운영 지침 그렇게 알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심우정의 직권 남용이에요. 즉시 항고하지 않는 건 심우정의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이걸 즉시 항고하라고 옆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직무유기고 직권 남용이에요. 자,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예, 고발되어 있고 그 부분 아까 배당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고발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어요. 고발인 조사 받지요? 고발인 조사 할 거죠? 네. 고발인 조사 바로 하십시오. 네. 예, 고발인 조사 바로 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아주 심각하고 법원에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겠다고도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 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그 제2조 공수처법 제2조 라항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번에 법원이 뭐 내란죄를 수사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같이 수사한 것이다. 맞죠? 네, 그 직권남용죄와 그다음에 내란죄가 그 고발장에 한꺼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만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발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했고 내란죄를 같이 수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할 때는 당연히 소추권이 내란죄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을 조사하고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같이 수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장에는 자 이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법원이 결정문을 냅니다. 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자료에 수사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는 이유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이에서 파생된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네. 여기에 관할권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들이 그 두 번의 체포영장과 그다음에 한 번의 그 후속영장 발부를 통하여 사법부가 정당하다고 우리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에 더하여 이 서부지방법원 2025 초기 10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금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이 집행 이의 신청에서 서부지법 부장판사께서
우리 그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과 관할 건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사법부의 결정 앞에 뭐 더 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략적으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세적으로 우리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여기 문제 제기해 왔지만 법원의 결정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또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딱 2분간 그러면 답변하세요. 먼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 25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 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이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